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오랜만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소재한 용인 SK 하이닉스 토목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한 번씩 찾아와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보여서 이렇게 드론으로 항공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를 타고 가면 어떤 모습인지 촬영캠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주변 토지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 규모나 수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도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용인 IC에서 이어진 도로는 고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인지, 일반 산업단지가 생겨나는 곳, 주거지가 필요하니 어디 쪽으로 신도시가 생겨나는가 등등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유추하고 분석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뷰로 보이는 것처럼 윤곽은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경계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130만 평이나 되는 공사 현장이다 보니 너무 넓어서 이 정도 높이로는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넓습니다.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 부지는 120만 평으로서 용인 하이닉스와 비슷한 규모인데 아무래도 부지 모양이 세로로 길다 보니 한눈에 들어오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만큼 평택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빅뱅이 용인 처인구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부동산 빅뱅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누구에게 큰 기회가 주어질지 잘 지켜보도록 하며 천천히 오늘부터 다시 하나하나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뀐 모습의 현장에 가보니 아래쪽인 중릉리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약간 오르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공사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초에 원산면 중릉리, 독성리 부근은 평야보다는 산지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 부지를 평탄화시키려면 기존 도로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릉리 입구에서 공사 부지로 가는 길 내내 약간의 경사도를 형성시켜 공장 부지 자체가 원산면 소재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공사 현장 내부를 세로로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도로 역시 세로로 통과하는 모양이었지만 아무래도 수변 쪽에 위치했던 도로를 재정비해서 확포장 공사를 따로 하며 주변에 하이닉스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시 도로로 현재 이 도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 차량과 아래의 블루원 용인CC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안성을 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통행은 하게끔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같이 용인 SK 하이닉스를 처음 보셨거나 아니면 이처럼 큰 규모의 개발지를 보실 때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정말 많지만 그중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개발 면적입니다. 개발 면적에 따라 그 현장을 개발시키기 위한 정부 또는 지방부처의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들의 숫자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지원 금액이나 투자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크면 클수록 좋은데 도대체 큰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큰 개발로 인해 성공된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동탄 1, 2 신도시의 면적은 약 800만 평 정도로 개발되었고 인구는 현재 40만 명이 육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면적도 확보되고 정부에서도 신도시로 개발하게끔 지원 사업도 많았으며 공기업에서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주거, 교통, 생활,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창출된 이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프라가 크게 폭발되는 지역에는 토지부터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아파트의 시세나 상가 시세는 등락이 있겠지만 토지의 가격에는 그보다 큰 등락에 지장이 없습니다. 개발 면적이 동탄보다 작은 도시들을 살펴보면 주변에 향남, 봉담, 비봉 등 비교적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보니 가격 상승이나 가격 방어에는 단연 큰 도시에서 유리하다는 점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 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동네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도로입니다. 옛말에 산토끼를 잡으려면 그들이 다니는 길을 찾아 올가미를 두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산에 마구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골에서 자라나거나 산에서 생활해 능숙한 전문가들은 그 방법이 눈에 훤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하죠. 바로 산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두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직접 뛰어다니며 잡는 방법보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올가미에 잡혀있는 산토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같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내가 커피를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동으로 찾아오게끔 그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 카페를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은 어느 쪽에 땅을 사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위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그제서야 항상 우리가 직접 이용하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옛날 길은 개척해서 만들었다지만 지금은 정부나 지방부처에서 만든 도로를 통해서 다닙니다. 개발 부지를 기준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언제, 몇 차선으로 만들어지는지 정보를 모아본다면 기존 도로에 붙은 땅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전부 논밭이었고 내 땅이었어. 여기 예전에 내가 사려고 했던 땅인데 그때 엄청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그냥 추억 삼아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후회하고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여 갖고 있던 땅을 팔았고 사려고 했던 땅을 사지 않았고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어느 시기를 지나고 보니 그 당시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은 저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득을 본 사람들은요? 이득을 본 사람들은 반대로 정말 조용히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레가 묵직합니다. 그만큼 입을 무겁게 하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쉽고 후회되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내가 부자가 되었겠지 하는 마음에 더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투자든 간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저렴했던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닌 가격의 변동이 가장 크기 직전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얼마나 그 타이밍을 아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은 천지 차이로 달리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주식처럼 코스트 에버리지를 이용하여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여 매수 단가가 오르든 내려가든 꾸준히 매입해두면 결과적으로 긴 시간을 이용하여 타이밍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매매 방식은 분할 매매를 주식처럼 작은 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유 지분으로 작게 나눌 수는 있지만 주식처럼 쉽게 매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과 비교할 수 없는 종목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토지 시장에서는 오르는 땅의 비밀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며 그 정보 공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아는 분들에게 찾아가 부탁해보면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해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인 SK하이닉스를 보며 큰 개발에 따른 3가지 요소가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개발 면적, 진입도로, 타이밍 이 3가지를 명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의 코스트 에버리지 또한 워렌 버핏이 가장 잘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기술을 알려줘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꾸준함. 이 꾸준함으로 코스트 에버리지를 할 정도로 타이밍과 상관없이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시장의 동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의 꾸준함으로 정보를 모으고 시장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임장 다니고 꾸준하게 정보를 모으시고 관심을 두신다면 주식처럼 코스트 에버리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보의 코스트 에버리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